안녕하세요, 드라마 토크입니다. 오늘은 협상의 기술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윤준호의 가정사와 그의 개인적인 복수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고편 분석 영상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는데 아직 많지 않은 정보 속에서 최대한 뇌피셜을 돌려서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갑시다. 윤준호의 첫 등장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본사에 있던 전설적인 M&A 전문가인데 전보제약 사건에 연루되고 이에 책임을 지고 외국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하태수 전무 밑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으로 나와 있죠. 윤준호가 본사로 돌아왔을 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돌아오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윤준호가 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자기들의 밥그릇도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윤준호에 의해서 밥그릇이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윤준호의 일은 기업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것인데요. 곧 어제까지 대산인그룹의 건설팀에서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비움 DNA 건설팀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고용 승계가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의 직장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M&A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그렇게 초반 빌드업을 거의 윤준호 악마화를 시켜놓고 정작 윤준호의 모습에서는 그런 잔인한 악마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잔인한 쪽은 하태수 전무였죠.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산인그룹을 살리는 쪽은 하태수 전무가 아니라 윤준호 팀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산인그룹의 후계자는 하태수가 아니라 윤준호이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잘하지만 윤준호는 하태수와 그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눈에 가시입니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더 하태수 전무의 입지는 좁아집니다. 제일 큰 타격이 바로 그가 오자마자 했던 산인건설을 팔아버린 것이죠. 사실상 하태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가장 큰 몸통을 잘라버린 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산인을 살리는 것이지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태수의 힘을 약화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태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윤준호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저는 윤준호가 베어버릴 마지막까지의 최종 빌런은 바로 하태수 전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윤준호를 신뢰하지 않는 송재식 회장이 최종 빌런이다 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도 조금 그렇고요. 또 어떤 분은 심지어 지금은 같은 편처럼 보이지만 초대박 반전으로 이동준 상무가 최종 빌런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보여준 이미지와 캐릭터의 연관성을 봤을 때 확실히 하태수가 최종 빌런처럼 보입니다. 하태수로 인하여 윤준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하태수 때문에 형이 목숨을 잃었고 그의 아내와는 완전히 깨져버린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그의 딸에게는 아빠라는 말조차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준호라는 사람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부하 직원 윤준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하태수가 윤준호를 확실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의 가족들을 이용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윤준호의 형 윤주석은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돈이 꼭 필요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요. 먼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는 일반 직장인이었는데 아마도 윤준호의 아내 박안나에게 이번에 투자 잘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은 아닐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자면 형이 도박을 해서 큰 빚이 생겼거나 아니면 하는 사업이 망해서 큰 빚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윤준호의 아내 박안나에게 접근해서 산인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좀 알아봐달라고 했고 이에 박안나는 처음에는 윤준호에게 질문을 했다가 그 답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상해 있다가 어떠한 기회로 당시 윤준호의 상사인 하태수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눈치 빠른 하태수가 산인이 전보제약에 좀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슬쩍 흘렸고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윤준호의 형 윤주석에게 전달하여 윤주석은 산인에서 받아온 정보이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여겨 자신의 전 재산을 전보제약에 투자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태수 입장에서는 일단 밑밥을
주먹을 던졌는데 물면 평소에 꼴보기 싫었던 윤준호를 보낼 수 있는 기회이고 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미끼는 성공했고 윤주성은 망해가는 사기꾼 기업 전보제약에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구매한 상황이었고 분명히 산인이 투자한다고 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윤준호에 의해서 산인은 거기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 하태수는 역시 사람을 이용해서 윤준호가 주가 조작으로 산인이 전보제약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의 사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윤준호와 가족들은 결국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까지 가게 된 윤주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형에게 기업의 정보를 넘겼을 가능성과 또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보고 윤준호를 처벌하려고 했으나 윤준호의 형 윤주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윤준호는 이에 대한 책임으로 외국으로 유배를 갔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태수 전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앙심으로 기회를 엿보던 중 박한나를 만나서 잘못된 정보를 주었고 그 잘못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애원하는 윤주석에게 그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줬으며 그로 인하여 윤주석은 모든 걸 다 걸었지만 결국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스스로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이에 윤준호와 박한나는 각자가 서로 큰 자책감을 가지면서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하게 되었고 박한나는 윤준호가 처음부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줬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며 당시 냉철하게 거부했던 윤준호를 지금도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 이상 딸에게도 아빠라고 말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금이 간 상태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준호는 이 전보제약 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서 윤준호는 이 엄청나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외국에서 지내다가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회사의 부름을 받아 본사로 돌아왔고 제대로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처리한 후에 더 강력한 힘이 생겼을 때 하태수와 그를 도왔던 일당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은 잠시 몸을 숙이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윤준호의 복수 대상은 하태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태수의 일을 도왔던 일당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악당들은 과거 전보제약 주가 조작 때처럼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주가 조작을 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은 돈을 벌고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악당들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당들은 분명 하태수를 비롯한 산인 내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막상 제가 풀어놓고도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뇌피셜의 핵심은 전보제약 주가 조작 사건의 주동자는 하태수이고 이 사실을 아는 윤준호는 하태수를 비롯한 이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복수하려고 지금 칼을 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윤준호의 본격적인 복수 이야기 기대되지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뇌피셜도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드라마 토크였습니다.